이번엔 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이버가 요즘 제일로 견제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데, 사람들이 검색을 해볼 때, 일단 네이버에서 제일로 1차적으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만 해도 어떤 정보를 이렇게 찾을 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체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자, 어쨌든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로 견제하고, 보고 있는 대상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에 그 하반기에 인플루언서 검색 정책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튜브를 견제해서 이제 검색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인플루언서 검색 정책을 내놓은 건데, 그건 뭐냐면, 이 이전까지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검색해서 보는 채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떤 한 명의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찾고 싶다. 그랬을 때 그 고객이 궁금해하는 이제 키워드든 뭐 이제 음성이든 뭐 이미지로 검색해든 뭐 이런 걸로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는 뭐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이번에 바꾼 거예요. 뭐냐? 예를 들면 강남 맛집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전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강남 맛집하고 관련된 정보가 쭉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강남 맛집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검색 결과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플루언서 검색 정책이라는 걸 내놓은 건데, 유튜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 되게 많잖아요. 크리에이터들 되게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1차로 고객들이 일단은 거기 가서 많이 정보를 찾아보니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파워블로거라고 이렇게 있긴 있지만 이제 예전 명성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창작자를 많이 배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 해에 걸쳐서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꾼 거죠.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 그냥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정보를 찾을 때 요즘은 그 분야에 제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으니 일단은 그 정보를 찾을 때 1차 플랫폼을 네이버로 가지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인플루언서, 뭐 예를 들면 C님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채널들도 쭉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채널들을 쫙 먼저 네이버에서 보게 하는 거죠. 인플루언서 검색 정책을 내놓고 뭐 이제 여행이라든가 뷰티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한 그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창작자들을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했었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뭐 예를 들면 여행 관련해 가지고 인플루언서다. 꽤 컨텐츠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베트남 여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베트남 여행하고 관련된 컨텐츠를 되게 많이 써놨다. 블로그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되게 컨텐츠를 많이 써놨다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달에 이제 몇몇 개 주요 카테고리만 모집을 했다가 최근에는 더 카테고리가 많이 확장이 됐죠. 뭐 보니까 카테고리 확장된 것 중에 애완동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으로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첫 화면의 모습입니다. 제가 네이버랑 유튜브를 제일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이 화면은 참 익숙해요. 스마트폰의 그 작은 화면에서 이제 네이버로 들어갔을 때 항상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화면은 사실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그 PC 버전에서 모바일 버전으로 세팅해놓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크기가 좀 다른 부분, 먼저 사전에 얘기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기 지금 검색창에다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인플루언서 검색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를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인플루언서 검색. 그러면 맨 위에 창작자 중심의 검색 서비스라고 이제 이거 보이시죠? 창작자 중심의 검색 서비스에서 보여지고
뷰티 분야의 인플루언서, 육아 분야의 인플루언서, 애견 분야의 인플루언서, 각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먼저 보여지고, 키워드 챌린지라고 해서 여행, 뷰티, 리빙, 푸드, 패션, 게임, 자동차, 스포츠, 반려동물, 육아. 네. 요렇게가 또 키워드 챌린지에서 또 분야별로 또 쭉 다 보여져요. 지금 인플루언서 검색 지원받고 있는 카테고리가 총 9개. 아닌가요? 10개입니다. 여행 뷰티 여기 써져 있는 거 요 분야고요. 키워드 챌린지는 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한번 들어가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나는 컨텐츠도 많이 쌓아놨고 내가 만약에 육아 쪽 관련해서 컨텐츠도 되게 많이 쌓아놨고 팔로워 수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럼 검색 결과에서 이제 굉장히 우대돼서 나오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원하기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일단 지원은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지원해서 제 주변에 보니까 되신 분도 있고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떨어지고 나면은 향후 그러니까 뭐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메일로 날라오고요. 그리고 한번 지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지원할 수는 있지만 몇 개월 뒤에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제 분야가 없어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 지금은 모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을 못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거 있고요. 밑에 보면은 키워드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양이 목욕, 단발머리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어쨌든 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자, 내가 만약에 여행 관련해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 그 나오는 거에 제가 인플루언서로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행 쪽 관련된 인플루언서로 네이버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 예시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쪽 분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베트남 뭐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검색을 해보면 일단 파워링크가 나오고요.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워드 챌린지 해가지고 이제 보여지는 게 있고요. 자, 여행하는 미호, 망고 요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자, 여행하는 미호 이 사람이 베트남 여행과 관련해서 인플루언서로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분의 개인 홈페이지 같아요. 보면 여기 이분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이렇게 해서 4개의 채널에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31,000명인 것 같아요. 3.1만 명이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라고 보여집니다. 밑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최근 글들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여지고요. 인스타그램 보여지고요. 네이버 TV 보여집니다. 완전 미니 홈피 같죠? 이분의 완전 소개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러니까 일단 인플루언서 검색에 도전해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나의 또 미니 홈피처럼 그럴듯한 요 홈피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인플루언서 홈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내용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인플루언서 검색. 네, 이렇게 보면 자, 이거 보이세요? 인플루언서 홈. 이렇게 자,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는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콘텐츠까지 한 곳에 모아서 이 유명한 사람의 이 인플루언서의 모든 채널에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게 이게 인플루언서 홈. 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검색 지원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렇게 인플루언서 홈도 만들어지고 네이버에서 그럴듯하게 검색 결과도 갖고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이버로서는 지금 이제 유튜브의 체류 시간과 검색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대안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은요, 키워드 챌린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이제 여행 쪽 분야와 관련해서 인플루언서 검색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야 관련해 가지고 키워드 더보기 눌러보면 제가 이제 여행 관련된 분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이와 가볼 만한 곳, 베트남 여행, 서울 가볼 만한 곳, 제주도 가볼 만한 곳, 부산 가볼 만한 곳. 제가 여행 쪽 관련된 인플루언서이긴 하지만 여행도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특히 나는 제주도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도 많고 그 컨텐츠 관련해서 조회수도 되게 많다. 제주도 여행과 관련해서 컨텐츠 쓴 게 또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내 지금 채널의 구독자 수와 이 키워드 제주도 여행으로 만약에 제가 키워드 챌린지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제주도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가 조회수가 높으면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 수와 컨텐츠 그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의 조회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키워드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이제 또 선정을 하는데 그게 뭐 이제 여기 아까 보니까 베트남 여행도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베트남 여행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여기 하면 보면 키워드 챌린지 보이시죠? 이분들은 이제 여행과 관련해가지고 인플루언서이신 분들이고 이 안에서도 지금 이제 키워드 챌린지에 도전하셔서 노출이 되시는 분들의 요 코너가 따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키워드 챌린지라는 거에 이제 창작자, 인플루언서 검색에 이제 지원해서 선정되시는 분들 하고 이 여행하는 미호 이분은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분이 보면은 사실 베트남 여행만 가신 게 아니라 상해 여행 뭐 이런 거 다 가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도전한 참여한 키워드 챌린지 보니까 상해 여행, 베트남 여행, 방콕 여행, 코타키나발루 여행 뭐 이렇게 해서 이 창작자 인플루언서가 도전한 키워드 챌린지에 어떤 키워드에 도전했는지도 보여요. 이런 컨텐츠 이제 많이 썼고 조회수 많으니까 도전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신 거겠죠?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현재 10개 분야에서 지금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가 이미 도입돼서 진행이 되는 중이고요. 이 10개의 분야 외에 다른 이제 분야들은 사실 검색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 다음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